고부 사이가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끝내 참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박순자 69살입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시댁 어른들을 모시고 남편을 뒷바라치하고 자식을 키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순자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갈등을 싫어했습니다.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참자. 그게 순자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준호 45살입니다. 10년 전 준호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김지연이었습니다. 42살 대학을 나온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순자는 첫 만남부터 지연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도 예쁘고 웃는 얼굴도 밝았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흐뭇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괜찮은 아이야. 처음 몇 년은 좋았습니다. 함께 명절을 보내고 가족 행사를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순자는 미묘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반찬을 해주면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고맙긴 한데요. 요즘은 이렇게 안 먹어요. 아침에 국을 끓여주면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세대는 국을 꼭 드시지만 요즘은 간단하게 먹거든요. 명절에 음식을 준비하면 지연이 말했습니다. 원래 어머님이 하시던 방식이니까 어쩔 수 없죠. 순자는 매번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래. 요즘 애들은 다 그렇지.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참아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는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사람들 앞에서만 그랬습니다. 집에서 둘이 있을 때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임이나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꼭 한마디씩 했습니다.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큰 집에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순자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같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아이고 지연이가 착하네.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저 말의 속뜻을. 나는 현대적인 며느리고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라는 뜻.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외식을 했습니다. 준호의 형제들도 함께였습니다. 메뉴를 고르는데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세대는 이런 음식을 좋아하시죠. 저희는 좀 다르긴 하지만요. 준호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뒤 친구 영자를 만났습니다. 영자는 순자와 같은 동네에 오래 산 친구였습니다. 나이도 비슷했고 처지도 비슷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나만 이런가? 뭐가? 며느리가 말은 예에 바르게 하는데 계속 듣다 보면 기분이 안 좋아.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다 그래. 직접 욕은 안 하지. 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야. 그치. 근데 너무 참지는 마. 언젠간 터져.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터뜨리면 안 돼. 아들 앞에서 며느리랑 싸우면 안 돼. 그래서 또 참았습니다. 그날도 아무 일 없을 줄 알았습니다. 준호의 생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순자와 남편, 준호와 지연, 그리고 준호의 형제들까지.
다 같이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지연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 아니, 이제 나이도 드시고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앞으로 계획 같은 거요.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머님이 좀 내려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내려놓으라고? 네, 이제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어머님 방식대로만 하시면 저희도 힘들고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은 상식적으로 시어머니가 너무 관여하시면 안 되거든요. 저희도 저희 방식이 있으니까요. 모두가 듣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형제들도 조카들도 모두 지연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나 혼자만 들으라는 게 아니구나. 모두에게 들려주려고 한 말이구나. 나를 구시대적이고 고집센 시어머니로 만들려는 거구나.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네, 나는 내 인생에 관여한 적 없어. 어머님, 너희가 사는 방식에 이래라 저래라 한 적도 없어.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았을 뿐이야.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내려놓아야 할 일이 되는 거지? 어머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연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잘못 말한 거야. 진정해. 순자는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한테 진정하라고? 내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뭐로 만들었는데? 엄마, 그냥 넘어가자. 괜히 이러지 말고. 순자는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넘어가자. 내가 또 참으면 되지.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너희끼리 있어. 어머님, 지연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순자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나왔어?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잘못 말한 거잖아. 그냥 이해해줘. 순자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뭘? 내가 내려놓아야 한다고. 내가 고집이 세다고.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알았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모두 지연의 편이라는 걸. 아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 하는 거겠죠. 순자만 참으면 되니까. 그날 밤 순자는 잠을 못 잤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웃으며 넘겼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해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해도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건 고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말로 공격했고 순자는 침묵으로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영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무슨 일 있었다며? 별일 아니야. 거짓말. 목소리 들으면 알아.
순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자야, 나 이제 안 참을래. 뭐? 더 이상 못 참겠어. 10년 동안 참았어.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너무 오래 참았어. 순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며느리를 위해 양보했습니다. 집안일도 손주 돌보는 것도 명절 준비도 모두 며느리 눈치를 보며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며느리 집에 가지 않기로, 명절도 생일도 가족 모임도 가지 않기로, 전화도 받지 않기로. 참는 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참는 건 전쟁을 연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정말로 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안 와? 바빠서. 무슨 일 있어? 없어. 엄마 지연이가 미안하대. 그때 잘못 말했대.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직접 전화하라고 해. 하지만 지연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며느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며느리랑 안 좋아요?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거리를 두고 있어요. 왜요? 고부 사이가 아니라 전쟁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괜찮았습니다. 순자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고부 사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전쟁. 그 전쟁에서 순자는 마침내 손을 놓았습니다. 조용히 담담하게 돌아보지 않고